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독서를 하고 기록을 하다가 이렇게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독서의 효율을 아주 극대화하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독서의 목적을 인식하라입니다. 독서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하고 어떤 독서법을 활용할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의 독서 목적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집 앞 카페인지 아니면 지구 반대편인지 섬인지 산인지 그 목적지에 따라서 가는 방식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갈지 자동차를 탈지 비행기를 탈지 배를 탈지 목적지로 향해 가는 그 도구를 필요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신의 독서의 목적을 잘 알고 있는 걸까요? 독서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유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지식 정보들을 얻고 싶을 때가 있고,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싶어서, 또는 타인을 좀 제대로 이해해보고 싶어서, 단순히 재미를 얻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예전에 저는 그냥 판타지 소설만 좋아하는 책 덕후였는데, 그게 그냥 판타지 소설 안에만 한정된 재미를 느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양서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책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니까 처음에 양서를 읽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만 읽으니까 곧 정체기에 빠지더라고요. 읽어도 뭐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전부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저의 모습이 딱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그냥 낚싯대 들고 아무 강이나 가서 아무 미끼나 끼워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가족들끼리 여름이면 바다에 한 번씩 갈 때가 있었는데, 바다로 출발하기 전에 저는 준비를 합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 가보면 그늘이어서 항상 땅이 젖어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대충 파보면요, 거기에 이 지렁이와 벌레들이 정말 우글우글 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지렁이를 이렇게 잡아서 통에 담아다가 바다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 도착한 다음에 긴 막대기 같은 걸 구해오고, 그리고 쓰레기장 같은 데 가면 낚싯줄 같은 게 되게 많아서 낚싯줄을 구해와서 막대기에다가 낚싯줄을 묶고 지렁이를 끼운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하루종일 주구장창 던졌다가 땡겼다가 하는 겁니다. 뭐라도 걸려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참 이거를 하나라도 뭐라도 잡혔으면 어렸을 때 아주 재미있는 추억이 되었겠지만, 네,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노력해도 다 부질없다라는 아주 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건 노력 탓이 아니었죠. 아주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를 못 얻고 있었던 건데, 사람마다 다양한 관심과 독서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궁금해서 관련 지식을 얻고 싶어서 인간관계론이나 심리학 책 같은 걸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사유하는 힘, 철학하는 이 능력을 얻고 싶어서 동양 철학이라든지 서양 철학, 고전 문학, 현대 문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파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브랜딩, 마케팅, 경제 지식 이런 것들을 얻고 싶어서 관련 분야의 책들을 열심히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나의 목적을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세상엔 정말 수많은 분야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야 안에 있는 책들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또 새로운 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이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목적이 무엇인가 인식을 하고 그 목적에 맞는 것들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나의 독서가 더욱더 즐겁고 더욱더 유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베스트셀러다, 되게 좋은 책이다 라는 이야기만 듣고 읽어야겠다 라고 시도하는 건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베스트셀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취향과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무작정 베스트셀러를 고르는 게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아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돈 관리를 잘하고 싶어서 돈 어쩌고 하는 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해요. 근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고 합니다. 지루하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유익도 없었대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그분이 읽었다는 책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 책이 돈에 대한 역사책이더라고요. 역사 부분, 인문학 분야의 책을 찾아서 읽고 있으니까 원래의 목적과 도구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독서가 재미있을 리도 없고 유익할 리도 없겠죠. 물론 그 책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교양은 쌓을 수 있었겠지만 원래의 욕구와 불일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독서에 대한 불편한 감정만 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어느 정도 방향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독을 할지 속독을 할지 아니면 아주 느리게 기록을 하면서 독서를 할지 발췌독을 할지 목적과 분야에 따라 달라지겠죠. 소설 같으면은 어쩔 수 없이 정독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일 거고, 지식으로 이루어진 책은 원하는 지식만 발췌해서 읽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자신에게 맞는 방법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평쓰기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심리학 용어 선택적 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직감적으로 수집하며 반면에 관심 없는 정보나 모르는 정보는 무시한다고 합니다. 목표를 설정해 두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틀이 마련됩니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나는 이 책을 왜 읽는가? 입니다.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따로 기록을 해뒀는데요. 때로 목적 없이 그냥 흥미만을 위해서, 그냥 재미만을 위해서 읽는 독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독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라면 내 목적이 무엇인가 명확히 알고 독서에 더욱더 깊이 나아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영상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 아이고, 이걸 신고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퇴근! 집에 가자!